뉴스 박지훈입니다. 박지훈과 함께하는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2요구권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여당은 관철 시기를 좀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킹에서는 김수민 평론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의 손수조, 용해인 대표가 출연해서 쌍특검 통과, 또 향후 김건희 특검법 후폭풍, 또 이재명 대표와 전 총리들의 회동 결과, 또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즉각 시정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는 인재영입 1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연을 해서 민주당을 거절하고 국민의힘 선택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하는 당신이 뉴스킹 12월 29일 금요일 방송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더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더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더 리틀스. 확실한 성면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킹스맨인데요. 자, 첫 번째 소식 쌍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사건,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쌍특검 법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표결에서 야당은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네. 이제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이 특검 두 가지 특검법을 놓고 일단 여당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야당 의원들은 180명 전원 찬성으로 이 두 안건을 다 가결시켰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죠. 네, 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토론도 네.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장을 하고 장외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방탄 특검 중단하라, 정쟁 특검 결사 반대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특검 후보자 추천에 국민의힘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이 매일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 쟁점이 재의결 표결입니다. 야, 재의결 투표 내년 1월 중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네. 법안은 국회에서 이제 정부로 이송하는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이송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이에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15일 이내에 이제 이 의서를 국회로 환부를 함으로써 제2요구를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이제 헌법 제53조의 내용인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이라는 요건은 똑같은데 이제 의결 정족수가 출석 의원의 과반 의원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3분의 이상의 2가 돼야 된다. 예, 찬성입니다. 근데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도 전체 국회 의석의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그렇게 뭐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부결이 되는 것이죠. 네. 앞서서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도 그렇게 해서 최종 부결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이탈표, 반란표 그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찌감치 좀 재의결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에서 한 15명 정도가 당론과 다르게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 법안 거부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 정족수에 미달을 하게 됩니다. 100명에 못 미치는 그렇죠. 예, 그런 찬성표가 나오는 것인데 혹시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일단은 이제 이변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일 수 있겠는데 총선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에 공천에서 탈락을 한다거나 위기에 몰렸다거나 뭐 또 다른 이유에서 당의 지도부나 주류에 반기를 든다거나 이런 의원들이 생기면 반란표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는 거론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도 당내 이탈표 막기 위해서 선제 조치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거부권을 행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같은 경우는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뭐 엑스포가 그때 또 공교롭게 맞물려 있기도 했는데 조금 더 시일을 두고 거의 이제 15일 막판에 가서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랬었죠, 이때까지. 예,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남발한다는 인상을 주면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되니까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제2요구권을 거의 뭐 즉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탈표, 반란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부권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게 낫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당은 여당대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내부 단속에 나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또 민주당이 취할 재의결 시나리오 잠시 후 2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뭐 오늘 매일 뭐 뉴스가 참 많지만 눈에 띄는 소식 하나 있습니다. 네. 국방부가 집필한 정신교육 자료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런 문구가 담겨 있었다면서요. 네, 국방부가 5년 만에 장병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를 새로 집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뭐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들 나라들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그리고 이제 갸오위다오 이건 중국 명칭이라서 이제 괄로 열고 뭐 센카쿠 열도라든지 쿠릴 열도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면서 여기에 같이 독도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의 원래 입장은 뭐 센카쿠 열도 및 혹은 갸오위다오에 대해서는 분쟁 지역이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은 그냥 우리 땅인데 뭐가 분쟁인가. 이건 뭐 학수서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영토 분쟁의 사례 중에 하나로 독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 한반도 지도들이 나와 있는데 독도가 전혀 표시 안 된 사례들이 독도를 있습니다. 빼버렸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빼진 건지를 떠나서 어쨌든 그게 원래 이제 표기가 되고는 하고 특히 안보에 관련된 지도면 더더욱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넣어야죠. 독도가 워낙 작은 섬이라서 뭐 이제 지리학적으로는 바위다라는 말도 있지만 근데 이게 다른 의미는 몰라도 안보에 관련된 거면 독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교재입니다. 우리 국방부 교재, 정신 교재인데 여기를 무슨 학술적도 아니고요. 자, 이게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외교부하고 사전 합의도 안 했다면서요? 네,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어제 가졌는데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교부 입장이 당연히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렇게 국방부가 집필을 하면서 외교부하고 상의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밝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소식 뉴스로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곧바로 시정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김수경 대변인이 알린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최근 발간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을 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합니다.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즉각 시정하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국방부도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의 이 문제점이 식별돼서 이를 전량 회수하겠다. 그리고 문제점을 감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냈고 좀 아찔한 것이 이제 이달 말에 전군에 배포를 할 방침이었거든요. 배포 이게 네. 전군에 배포하면 몇 건이겠습니까? 예, 이것들 회수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이제 어제 SBS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교재를 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안보 교육에도 활용하려고 했었다. 예,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근데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갔습니다. 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이게 한 5년마다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때마다 약간 논조가 달라지긴 한데 자, 이번 교재에서 뭐 독도 이 부분 빼고요. 문재인 정부 때와도 달라진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개정 발간이 됐는데 이 교재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본 교재하고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안보관을 이제 큰 틀에서 어떤 분야 틀 이런 것들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안보관을 대적관 이렇게 바꾸면서 분량이 또 늘어난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 발간된 교재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졌던 종북에 관련된 내용 다시 부활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 명백히 우리의 적이라고 하면서 북한 주적을 또 명시를 주적 얘기 네,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그런 묘사가 들어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때의 교재와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된 교재 내용에 대해서 야권 비판도 이어졌어요. 네,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4.19 혁명으로 축출된 이승만 독재 정권을 권위주의 정권이 아닌 일부 과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도 교재 발간 중단을 요구를 하면서 사용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과 미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논란의 원인 지필진 또 감수진 자문위원 이런 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군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가 교재를 집필을 하면서 또한 대학 교수라든지 외교안보 분야 전문 또 네.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감수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이 현역 군인이 집필을 하고 현역 군인도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어떤 민간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참여를 할 수 있었는 건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군 조직이 또 상명하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뭐 상명하복 자체가 군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지만 군인들만 있으면 네. 이게 여기에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전하규 대변인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필진을 선정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군 소식통을 따르면은 결국 빨리 집필을 하기 위해서 현역 군인들이 집필을 하고 외부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대통령실 참모 톱3를 한꺼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제 비서실로 옮겨서 자리를 맡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책실장이 공백이 되는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책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안보실장 자리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임명이 됐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정권 출범한 지 한 20개월이 지났는데 대통령실 이른바 3실장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이 모두 교체가 되고 정비가 됐습니다. 자, 2기 체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인선의 의도 한동훈 비대위 또 총선
이걸 의식했다는 해석이 있네요.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로 새로운 지도부를 띄웠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발맞춰서 대통령실도 쇄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당연히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총선을 떠나서 집권 3년차 이제 중반기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직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었던 노동, 교육, 연금, 소위 3대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제 사실 요번에 이 임명된 인사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각 인사까지도 보면 이제 외교부 출신들에 대해서 네.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용을 하는 모습인데 윤 대통령이 평소에 외교관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그런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SBS 태영건설이죠.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 꾸준히 유동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네. 태영건설 이걸 계속 부인을 했는데 결국은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을 했네요. 네, 방송사 SBS를 네. 소유한 태영그룹이 있고 이 태영그룹의 모태 기업이 태영건설입니다. 건설이죠. 네, 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워크아웃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래서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기업을 이제 가치 있는 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작업이고요. 채권단 75% 이상의 합의로 개시가 되는 것인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주채권 은행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에 채권자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워크아웃을 개시를 할지 말지 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 이 태영건설 사실 시공 능력이 한 16위 정도가 되고 이게 1군 건설사입니다. 이런 대형 건설사가 무너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네, 태영건설 같은 기업은 이제 일반적인 주택 사업보다는 복합 개발 사업, 특히 이제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네. 이런 사업의 강점인데 근데 이런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행, 시공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을 할 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그런 특징이 강한 것인데 최근에 이제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으로 인해서 자금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지난 28일 이제 만기인 서울 성수동의 오피스2 사업장에 대한 40억 원의 대출 연장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워크아웃 신청으로 접어들게 된 거죠. 자, PF로 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긴 한데 자,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태영건설 그 시행한 뭐 사업장도 있지만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PF 위기는 그 동안에는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네.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중견 업체라든지 대형 업체 이쪽으로도 리스크가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태영건설까지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다른 건설사들도 신청을 줄줄이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융권도 건설사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거나 혹은 신용을 보강하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뭐 정부와 태영건설 정상회의에서 뭐 지원을 밝혔는데 이게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이 사업장에 있는 분양 계획자나 협력업체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네. 비상 계획을 가동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태영건설하고 PF 사업장의 정상화부터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일정이 되겠고요. 분양 계약자가 있는 주택 사업장 중에서 분양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사업을 진행을 그냥 하거나 혹은 이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이런 조치들이 정부의 향후 예상되는 조치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김수민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네. 또 내년 얼마 안 남았지만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